발표가 끝난 강당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올 대기업이 어디인지, 마장동 일대 개발이 어떻게 바뀔지, 자신들의 가게와 권리가 어떻게 될지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상 위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 순간 강당 안의 공기는 마치 누군가 손으로 틀어진 것처럼 멈춰버렸습니다. 단상 앞에 선 여자는 수희 씨였습니다. 늘 낡은 회색 패딩을 입고 골목 끝 구멍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던 여자. 동네 모임에 나와도 제대로 끼워주지 않았던 여자. 사람들이 뒤에서 2층 여자라고 부르던 여자. 그 여자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HJ 자산개발 대표이사 홍수희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앞줄에 앉아있던 반장 오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미용실 원장 강 씨의 손에서 팸플릿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배 사장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여사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홍수희, 대표이사, HJ 자산개발. 그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서로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어떻게 저 낡은 패딩의 여자가, 어떻게 자기 앞에서 늘 조용히 고개 숙이고 웃던 그 여자가 이 골목의 운명을 좌우하는 회사의 대표일 수 있단 말인가요? 그때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수희 씨가 단상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강당 입구 양쪽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 2명이 동시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표님, 사인회 준비 완료됐습니다. 마이크는 꺼져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 여사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대표님, 그토록 우습게 봤던 사람에게 다른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 여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어깨가 무너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그녀가 수희 씨를 얕잡아 본 시간, 낡은 패딩 하나로 사람을 판단한 시간, 허름한 건물 2층에 산다는 이유로 형편없는 사람이라 단정한 시간, 그리고 그 10년이 단 한순간에 자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수희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1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모욕을 견뎌야 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창고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시청 되세요.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성동구 마장동의 오래된 골목 어귀에는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문 위에 달린 종은 사람이 드나들 때마다 딸랑거리는 대신 쇳소리처럼 삐걱거렸습니다. 그 가게 앞에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 수희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패딩 점퍼, 겉감은 군데군데 달아 윤기가 빠져 있었고 소매 끝은 몇 번이나 빨았는지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구멍가게 옆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였습니다. 달고 연하고 조금은 텁텁한 커피. 수희 씨는 그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마치 뜨거운 온기를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삼키는 사람처럼요. 그때 골목 안쪽에서 미용실 원장 강 씨가 걸어왔습니다. 강 씨는 머리를 곱게 말고
밝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번 확인한 뒤 수희 씨를 발견하고는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또 거기 앉아있네. 혼잣말처럼 던졌지만 충분히 들릴 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수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희 씨는 늘 그랬듯 작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씨는 대답 대신 수희 씨의 패딩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 패딩이 몇 년째야, 몇 년째. 사람도 좀 바뀌어야지. 저러니까 맨날 저 모양이지. 그 말은 수희 씨의 귓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수희 씨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손바닥 안에는 아주 희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그녀는 컵을 조금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수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 씨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동네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비 오는 날이면 창틀 아래로 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방안 공기가 바깥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고 여름이면 작은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작은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 뒤로 수희 씨는 골목 끝 낡은 건물 2층으로 옮겼습니다. 그 건물도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계단 난간은 흔들렸고 밤에는 복도 전등이 자주 나갔습니다. 창문 한 짝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겨울밤이면 수희 씨는 이불을 두 겹이나 덮고도 발끝이 시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2층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그 허름한 데 사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수희 씨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만큼만 본다는 것을 수희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희 씨에게도 처음부터 이런 삶이 당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주 다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수희 씨는 누구보다 반짝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습니다. 홍 회장님 딸이면 앞으로 고생할 일은 없겠네. 어차피 회사 물려받을 거잖아. 좋겠다. 태어날 때부터 길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희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홍병수 회장은 그런 수희 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막노동을 하며 돈을 모았고 작은 상가 하나를 사는 것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보다 현장 바닥을 더 오래 밟았고 명함보다 사람의 손바닥 굳은 살을 더 믿었습니다. 수희 씨가 회사에 들어온 첫날 아버지는 그녀를 화려한 임원실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재래시장 뒤편의 낡은 상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분식집, 세탁소, 꽃집, 정육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골목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수희야, 건물은 숫자로 사는 게 아니다. 수희 씨는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건물에는 사람이 산다. 누군가는 거기서 애를 키우고 누군가는 빚 갚고 누군가는 늙은 부모 병원비를 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겠다면 먼저 사람을 봐야 한다.
수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 위에서 점점 야위어 갔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희 씨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희야, 네 아버지. 내가 회사를 맡게 되면 사람들은 내 앞에서 좋은 말만 할 거다. 수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해. 사람의 진짜 마음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일 때 보인다. 수희 씨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는 한참 숨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현장을 알아라. 서류 말고, 보고서 말고, 회의실 말고. 진짜 현장. 사람들이 어떻게 밀려나는지, 누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웃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 군림하는지 내 눈으로 봐라. 그 말이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희 씨는 마장동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가진 것을 숨긴 채, 어쩌면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요일 저녁이면 마장동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골목 문제를 의논하는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임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그 자리는 오 여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반장이라는 직함 하나로 골목의 크고 작은 일에 끼어들었고 누가 가게를 열었는지, 누가 월세를 밀렸는지, 누가 누구와 다퉜는지 모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오 여사를 어려워했습니다. 오 여사가 마음에 들어하면 편했습니다. 반대로 오 여사의 눈밖에 나면 동네 생활이 피곤해졌습니다. 수희 씨가 처음 그 모임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죠? 혼자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수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대답이 사람들의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확실한 직장도, 남편도, 가족도, 번듯한 차도 없어 보이는 여자.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수희 씨의 자리를 정했습니다.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함께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사람. 밥값을 낼 때면 오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희 씨는 형편이 좀 그럴 테니까 오늘은 빼드릴게요. 그 말은 친절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수희 씨는 그 속에 담긴 경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면 그 웃음은 아주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밤에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희 씨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묻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건 생각보다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웃는 얼굴로 누군가를 찌를 수 있다는 것.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너무 쉽게 무례해질 수 있다는 것. 수희 씨는 그것을 매일 배웠습니다.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날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새 카페가 생겼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주민들을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수희 씨도 작은 화분 하나를 사들고 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오 여사와 강 씨, 배 사장은 창가 쪽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의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수희 씨가 그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오 여사가 자기 가방을 그 의자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누가 와요? 수희 씨는 멈췄습니다. 아, 네. 그 한마디를 하고 그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결국 카페 직원이 가져다 준 작은 보조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조의자는 낮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시선이 한 뼘 아래에 있었습니다. 수희 씨는 그 낮은 자리에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다 오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있잖아. 저 건물 2층 사는 사람. 집세도 며칠씩 늦게 낸다던데. 건물주한테 들었어. 형편이 뻔하지 뭐. 강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런 자리는 왜 오는지 몰라요.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지게. 수희 씨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수희 씨가 들고 간 화분은 카페 한쪽 구석에 놓였습니다. 아무도 그 화분이 누구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희 씨는 골목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봄밤이었지만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끈을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희야.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희 씨에게 오빠 정민 씨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희야. 응, 오빠. 그 동네 언제까지 있을 거야? 수희 씨는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골목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정민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 말만 몇 년째 하는지 알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수희야, 너 이미 충분히 했어. 아직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뭘 더 확인해?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잖아. 수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민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 있었지? 수희 씨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었어. 너 거짓말할 때 목소리 낮아지는 거 알아. 수희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희야, 아버지가 현장을 보라고 하셨지 상처받으라고 하신 건 아니야. 그 말에 수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아. 알면 이제 그만 나와. 오빠. 응. 나는 여기서 아버지 말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수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임차인 보호, 상생 개발, 지역 가치. 그런 말들이 얼마나 쉽게 쓰이는지 알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말 뒤에 진짜 사람이 있어. 세탁소 할머니가 허리 굽혀 다림질하는 거, 정육점 사장님이 새벽마다 고기 들여오는 거, 꽃집 할머니가 추운 날에도 화분 덮어주는 거. 그런 걸 보니까 알겠더라. 정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밀려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은. 정민 씨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수희 씨는 대답 대신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한 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만은 예전보다 단단했습니다. 괜찮아. 나 생각보다 단단해. 전화가 끊긴 뒤에도 수희 씨는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희 씨는 오래전 아버지가 잡아주던 손의 온기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마장동 골목에는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습니다. 근처 구역이 정비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는 말, 오래된 상가들이 곧 철거될 수 있다는 말, 외지 투자자들이 이미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 그런 소문은 골목을 지나며 점점 커졌습니다. 상인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정육점 사장은 고깃 덩어리를 손질하다 말고 한숨을 쉬었고, 세탁소 사장은 손님 옷을 접으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하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꽃집 할머니는 화분에 물을 주다가도 멍하니 도로 쪽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상인의 모임에서 오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외부 사람들이 다 사가기 전에 우리 상인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배 사장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 근방 건물들이 계속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일부 건물은 한 법인 명의로 넘어갔더라고요. 법인요? 네. HJ 자산개발이라고. 수희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왔을 때도 그녀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희 씨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오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HJ인지 뭔지 외지 법인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해요.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수희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오 여사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정말로 상인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짙게 깔린 것은 주도권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자기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욕심. 사람들을 모아 자기 말 한마디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욕심. 수희 씨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오 여사가 수희 씨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먼저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 여사는 특유의 빠른 말투로 웃었습니다. 수희 씨, 잠깐 괜찮죠? 네, 들어오세요. 오 여사는 방 안을 슬쩍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 낡은 의자, 얇은 이불, 오래된 전기포트.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별거 없네. 수희 씨는 그 눈빛을 읽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오 여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인의 조합 서류예요. 동네 사람들 연명 동의서인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수희 씨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읽어봐도 될까요? 오 여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뭘 읽어요? 다들 사인했어요. 그냥 이름만 쓰면 되는 거예요. 수희 씨는 조용히 종이를 넘겼습니다. 맨 위에는 주민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끼어 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차권 및 협상권 일부 위임 동의서. 내용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 일부가 상인의 조합 명의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인들이라면 주민 동의서라고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문서였습니다. 수희 씨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여사님, 네, 이 아래 서류도 같이 서명하는 거예요? 오 여사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문서 같지는 않은데요. 오 여사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수희 씨가 뭘 안다고 그래요. 동네 일이에요. 괜히 혼자 유난 떨지 말고 사인해요. 수희 씨는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오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서명 못하겠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 정말 웃기네. 형편도 어려운 사람이 동네 사람 도움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별걸 다 따지네요. 수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요. 됐어.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요. 오 여사는 봉투를 낚아채듯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수희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희 씨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열었습니다. 김 실장, HJ 자산개발의 핵심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수희 씨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번호를 누르는 순간 그녀가 지켜온 10년의 시간이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낡은 패딩도 자판기 커피도 골목 어귀의 플라스틱 의자도 모두 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속 문서가 계속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정육점 사장의 굳은 손, 세탁소 사장의 굽은 허리, 꽃집 할머니의 갈라진 손끝.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권리를 넘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수희 씨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2번 신호음이 울린 뒤 김 실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그 말이 들린 순간 수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않았던 호칭이었습니다. 나야. 네,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수 발표 이번 달 안에 가능해? 가능합니다. 마장동 포함해서 진행해줘. 알겠습니다. 수희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 네. 영세 임차인 계약 조건부터 전부 확인해. 임대료 동결, 재계약 보장, 영업 보상 기준까지 다시 짜야 해. 대표님, 그 조건이면 수익성이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알아. 이사회에서 반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설득할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실장은 수희 씨의 목소리에서 이미 결정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수희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의자에 앉아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구멍가게 간판, 가로등, 오래된 계단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그 풍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프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수희 씨는 도심 사무실에서 오빠 정민 씨를 만났습니다. 정민 씨는 문이 열리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반가움, 걱정, 분노, 안도.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수희야, 오빠. 정민 씨는 한동안 수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살이 더 빠졌네. 수희 씨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웃지 마. 정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거기서 무슨 취급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어. 보고만 받은 게 아니야. 사람 붙여서 확인도 했어. 수희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빠, 카페에서 보조의자에 앉은 날도 알고, 모임에서 밥값 빼준다고 무시당한 것도 알고, 오 여사가 내 방에 찾아가 서류 들이민 것도 알아. 수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 씨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넌 괜찮다고만 했어. 정말 괜찮았어. 그게 괜찮은 거야? 정민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대표라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했겠어? 절대 안 그랬을 거야. 그게 더 화가 나.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껍데기를 본 거잖아. 수희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한참 분을 사귀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발표할 거야. 그리고 영세 임차인 보호 조건 발표하고 조합 서류 관련해서는 법무팀에서 피해 여부 확인하게 해줘. 오 여사는 수희 씨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마음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분도 다치게 하지 마. 정민 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오 여사가 한 일은 잘못됐어. 하지만 내가 그분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은 아니야. 그럼 목적이 뭔데? 수희 씨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 골목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 정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보며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흔들리지 않던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던 사람. 정민 씨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 진짜 아버지 닮았다. 수희 씨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구청 대강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지역 상인들, 부동산 관계자들, 기자들, 구청 직원들까지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 여사는 앞줄 가운데 앉았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옆에는 강 씨와 배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들어야 해요. 누가 들어오든 우리 조합이 먼저 움직였으니까 협상권은 우리가 가져가야 합니다. 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말에 오 여사의 어깨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강당 구석 쪽을 본 강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 수희 씨도 왔네요. 오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로 수희 씨가 있었습니다. 맨 끝줄 구석. 오늘도 회색 패딩 차림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데 왜 오는지 몰라. 본인이랑 상관도 없을 텐데.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렸습니다. 오늘 마장동 및 인근 구역 개발 계획을 총괄할 인수기업을 발표하겠습니다. HJ 자산개발 그룹입니다. 스크린에 회사 로고가 떴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배 사장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HJ 자산개발. 제가 말했던 그 법인이에요. 오 여사가 긴장한 듯 팸플릿을 쥐었습니다. 사회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HJ 자산개발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강당 연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단상 쪽 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희 씨는 천천히 통로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낡은 패딩의 지퍼를 천천히 내리자 안쪽에 단정한 감색 재킷이 보였습니다. 회색 패딩은 그녀가 10년 동안 입고 있던 방패 같았습니다. 그 방패를 벗는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당 입구에 서 있던 검은 정장의 남자 2명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단상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 순간 오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강 씨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 사장은 팸플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희 씨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눈길이 오 여사 쪽에 닿았을 때 오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피했습니다. 수희 씨는 원망도 조롱도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HJ 자산개발 대표이사 홍수희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수희 씨는 준비된 원고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당기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마장동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낡은 건물 2층에서 지냈고 이 골목의 아침과 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새벽마다 정육점 불이 가장 먼저 켜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 손님 옷 하나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다림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꽃집 할머니가 추운 날 화분이 얼까봐 담요를 덮어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꽃집 할머니는 객석 뒤편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이 골목이 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버텨온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희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HJ 자산개발은 마장동 일대 개발을 추진하되 기존 영세 임차인 전원의 계약을 최소 5년 보장하고 임대료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영업보상금은 시가 기준 120%로 지급하겠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수희 씨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네. 계속 장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강당 전체로 퍼졌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오 여사만은 손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멍가게 앞에서 수희 씨를 보고 혀를 찼던 날, 카페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았던 날,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가 사인을 강요했던 날, 형편도 어려운 사람이 별걸 다 따진다고 말했던 날,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기 가슴에 박혔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수희 씨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사인의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 순간 오 여사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의자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강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강 씨가 놀라 부축하려 했지만 강 씨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오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수희 씨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출입문 밖에는 검은 차량 2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수희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멀리 골목 어귀가 보였습니다. 구멍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 자판기, 낡은 건물 2층 창문. 그곳에서 보낸 10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희 씨의 눈가가 아주 조금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당 안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인의 회의실은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습니다. 오 여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한나절 사이에 몇 년은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우리가 정말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강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배 사장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동의서였습니다. 이거 법무팀에서 문제 삼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오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상인들을 모아 조합을 만들고 자신이 대표처럼 앞에 서고 개발회사와 협상하며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욕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강 씨가 울먹였습니다. 수희 씨가 그때 사인 안 한 게 다행이네요. 오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행?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안 막았으면 우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할 뻔했는지 알아?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배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뭐가요? 인근 골목은 외지 투자자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몇 배로 뛰었는데 우리 골목은 이상하게 버텼잖아요. 누가 계속 건물을 사들이면서도 임대료를 크게 안 올렸어요. 강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수희 씨였다는 거예요? 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요. HJ 자산개발이 조용히 매입했겠죠. 투기 자본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오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꽃집 할머니가 월세가 오를까봐 걱정하던 날, 얼마 뒤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월세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계약 갱신을 걱정하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낡은 패딩의 여자가 뒤에서 골목을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그녀를 정면으로 덮쳤습니다. 그날 저녁 오 여사의 집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나왔을 것입니다. 뉴스를 보며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며 떠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 여사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집안의 조용함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바깥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까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오 여사는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처럼 당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일을 다 안다고 생각하던 여자,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던 여자, 그 여자가 거울 속에서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수희 씨가 싫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습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옷차림이 허름하고 직업도 분명하지 않은 여자, 자기가 한마디 하면 고개 숙이고 웃기만 하는 여자, 그런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 여사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수희 씨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수희 씨 미안해요.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 말로는 10년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 여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HJ 자산개발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도심 빌딩 12층. 로비는 넓고 조용했습니다. 오 여사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신이 얼마나 낯선 곳에 왔는지 느꼈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정돈된 안내 데스크,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이 큰 소리칠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정중히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오 여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홍수의 대표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꼭 만나야 합니다. 저는 마장동 반장 오순자입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전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꼭 사과를 해야 합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데스크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뒤쪽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민 씨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오 여사를 알아보았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마장동에서 오셨습니까? 오 여사가 돌아봤습니다. 혹시 대표님 오빠분이세요? 네. 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정민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오 여사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옆에 있었는데도 저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옷만 봤고 사는 곳만 봤고 제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정민 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제 동생이 그 골목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오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본인이 가진 걸 내세우면 사람들이 달라질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달라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오 여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라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희는 오늘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제발, 다만 이 말은 전하겠습니다. 사과가 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에 오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마장동 상인들에게 먼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그 서리로 피해본 사람이 있다면 책임지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오 여사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 터져나온 울음이었습니다. 한편 12층 창가에서 수희 씨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앉아 있는 오 여사의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시겠습니까? 수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수희 씨는 블라인드 줄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들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그 상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복수로 쓸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결정으로 바꿀 것인지. 수희 씨는 천천히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돌아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정육점 사장, 세탁소 사장, 꽃집 할머니, 분식집 주인에게 각각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골목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아침의 무게와 하루를 버티는 손의 성실함과 작은 자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 전체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계속 장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홍수의 드림.
꽃집 할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육점 사장은 편지를 가게 냉장고 옆에 붙였습니다. 세탁소 사장은 그 편지를 비닐에 넣어 계산대 아래에 보관했습니다. 그들에게 수희 씨는 더 이상 2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말없이 골목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 여사는 상인의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처럼 앞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렸던 서류 중에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욕심이 들어간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씨가 놀란 표정으로 오 여사를 봤습니다. 오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홍수희 대표님께도, 아니 수희 씨께도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했고 형편으로 판단했고 제 기준으로 함부로 낮춰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반장이라는 이름으로 동네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쉽게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 여사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침묵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아침이 왔습니다. 수희 씨는 골목 어기 구멍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에는 자판기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커피를 마시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맛이 더 또렷했습니다. 달고 조금 쓰고 미지근한 커피. 10년 동안 그녀의 아침을 지켜준 맛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막 꺼지고 있었습니다. 꽃집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다가 수희 씨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희 씨,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해야 하나? 수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수희 씨라고 불러주세요. 꽃집 할머니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골목 지켜준 거 내가 너무 늦게 알았네. 아니에요. 저도 이 골목에서 많이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 그래?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텐데. 수희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상처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 덕분에 제가 뭘 지켜야 하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꽃집 할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좋은 꽃은 아니어도 오늘 아침 제일 먼저 핀 거야. 수희 씨는 두 손으로 꽃을 받았습니다. 꽃대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오 여사가 걸어왔습니다. 오 여사는 수희 씨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큰 소리로 아는 척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수희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희 씨. 수희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 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희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는 고개를 든 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숙인 채로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수희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네. 저는 여사님을 용서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오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대신 부탁드릴게요. 뭐든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옷차림이나 사는 곳이나 말수가 적다는 이유로요. 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정말 그러겠습니다. 수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아침 골목에 울렸습니다. 골목 끝에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희 씨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구멍가게, 자판기, 플라스틱 의자, 낡은 건물 2층 창문.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말없이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수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오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상처받고도 함부로 갚지 않는 것,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으로 누군가를 짓누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 마장동 골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낡은 간판은 정비되었고 오래된 건물은 안전 보강 공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꽃집은 그대로였고 정육점도 그대로였고 세탁소도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밀려나는 개발이 아니라 사람들이 남을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 여사는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상인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누가 새로 이사를 오면 예전처럼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끔 구멍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를 보면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의자에는 더 이상 수희 씨가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는 그 빈 의자를 볼 때마다 10년 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의 가난해 보이는 옷차림 뒤에, 누군가의 조용한 웃음 뒤에, 누군가의 낮은 자리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수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동안 낡은 패딩을 입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도 자신이 가진 힘을 드러내지 않고 골목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바라본 사람, 모욕을 받고도 복수보다 보호를 선택한 사람,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지키는 힘으로 바꾼 사람. 진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많은 돈을 가진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긴 시간을 견뎌도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품격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